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기재부가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만 콕 집어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앞으로 출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부세부터 보겠습니다. 종부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2년부터 60%로 내리고요. 1주택자는 지금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에 8월 달에 입법이 되었을 경우에 2022년도는 14억까지 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8월 입법 사항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이렇게 공제금액이 상향이 되었고요. 그 다음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역시 폐지가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지금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3억에서 지금 12억 사이, 두 구간을 보시면 3억에서 6억 사이가 0.7%, 그 다음 6억에서 12억까지가 1%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정시장 가액을 지금 이렇게 비율로 해서 봤을 때 이 금액은 한 18억 원까지 현재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구간에 해당되는 이 구간들이 단일 세율로 해서 0.7%에서 1%로 이렇게 내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고가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 12억 원에서 25억 사이 같은 경우에는 1.3%로 이렇게 되었고요. 중과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부담에 대한 상한 조정,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2주택, 3주택까지 이렇게 해놓았던 세부담 상한을 3주택 이하 전부 다 150%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같은 경우에 납부유예 제도가 지금 새로 생겼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를 원인으로 했을 때 만 60세 이상이나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세부 조건은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주택수 제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만약에 8월달 입법 시에는 2022년도부터 적용도 가능하고요. 8월 입법 사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후에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지금 해줍니다. 그 다음 상속주택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상속과 관련 있는 분들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저가주택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보유 비수도권 그리고 비광역시의 군, 읍면,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자, 이 주택들은 이번에 새롭게 종부세 산정 시 주택개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경기도 양평군이나 강원도 쪽에 군, 읍면 쪽에 전원주택이 이렇게 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5도 2천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마련을 해놓고 평일에는 도심에 계시다가 주말에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시골에다 이렇게 주택을 마련을 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주택개수에서 빼준다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 5년 이의 저가주택입니다. 저가주택의 기준은 수도권은 6억 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셨을 때는 40% 미만이 되겠고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지금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처분을 했을 때는 주택개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6억 초과는 5년 내 매도시의 1주택자로 이렇게 지금 봐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릴 이 조항이 지금 이번에 새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6억 이하, 비도시는 3억 원 이하입니다. 이 주택들은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택 개수에 상관없이 5년 내 매도시 1주택자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2022년 7월 31일 어제죠. 기재부 발표 내용 중에 추진사항으로 이게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원래 보유하던 1주택은 장기 보유, 고령자 등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상속받아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31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상속주택이 몇 채든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입니다. 자, 만약에 이 주택이라면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던 집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주택을 상속받고 5년 안에 팔면 1주택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한 채까지만 가능한데 부모가 부자라서 여러 채 물려받을 경우 종부세 공제를 1주택자처럼 해주는 반면 내가 벌어서 2주택자가 된 이런 사람들은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 한 채 상속은 몰라도 상속주택은 몇 채든 무제한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상속 여부와 시기, 주택 수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속주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입법 과정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을 상황이 다가온다, 그리고 주택 개수가 여러 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총 5가지인데요. 부동산과 관련 있는 내용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고가주택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고요.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세제와 동일합니다.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를 하고 내가 만약 그 보유주택에서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2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보유자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나오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일단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해서 세부 조건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10%인 것이 변경이 되어서 12%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과세 표준 구간 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서민의 세부담 완화가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많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서민들이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세 표준 구간이 두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1,400만원 이하가 지금 6%고요. 그 다음 1,400에서 5천만 원까지가 15%, 그 다음 5천만 원에서 8,800까지가 4%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 그리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구간이 있고, 그 다음 4,600에서 8,800까지로 이렇게 구간이 있었다면 그 최소한 구간들이 이렇게 이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되었고요. 4,6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일반 서민들, 급여생활자들이나 그다음 뭐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사업자 중에서 조금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부담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이 과표 구간은요, 소득세, 양도소득세에도 해당이 되고요, 모든 소득세에는 다 해당이 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상향이 되다 보니까 서민들에게는 세부담 완화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300에서 100만원 상향이 되어서 400만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 공제율은 40%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총 4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여 양도 부당행위 계산 적용기간 확대, 이 내용은 양도세 부분에서 강화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정여 후의 기간 내 양도 시에 정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정여를 자식에게 했는데 그 자식이 정여를 한 그날로부터 5년 이에 만약에 이 재산을 처분을 했을 때는 애초에 내가 이렇게 처분을 한 것과 동일하게 그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간이 지금 10년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정여를 하고 나서 10년 안에 그 재산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정여자 취득가액 기준, 내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부당행위 계산 적용기간 확대가 되었던 내용은 법안 이 조항 자체가 강화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여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뭐 이렇게 중과 때문에 차라리 정여를 하자라고 정여를 많이 했을 때 그 내용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강화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장기특별보유공제를 70% 해주는 거 특례를 연장을 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년간 더 이렇게 연장을 지금 해주고요. 공공매입 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은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데 이 내용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공매입 임대주택용 토지로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에게 제가 양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 안에서 매도자, 제가 되겠죠. 제가 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10%를 감면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L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 신축 약정 매입 임대 사업에 어떤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그 건설업자가 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지금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민간 건설 사업자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10%의 양도세 세액 감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간이 지금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4년 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띄어서 얼마 전에 또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자, 이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의 기준 시가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기준 시가가 한 3억 정도 되면은 보통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일반 주택들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은 지금 4억이고요. 적용 기간은 2022년 말이었는데 2025년 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요즘 도시에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골에
추가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직접 건축을 하셔서 전원 생활을 하실 분들이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지금 문의를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법 99조 4항에 보시면은 이 농어촌 주택, 고양 주택에 대한 자세한 지역부터 해서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이 조항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3주택이었을 때 만약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될 때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3주택부터는 아예 해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택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순서가 지금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 이때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순서가 바뀌면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적용 시기입니다. 지금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적용이 될 법안들입니다. 이 조항들. 하지만 입법 과정 논의 중에서 일부는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국회 논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이 진행 과정을 유심히 보셔서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바뀌는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2023년도에 세제 개편안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제가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